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 중기 연산군 때 한양에는 이차복이라는 17세 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정승자리에 오른 아주 훌륭한 분이었고 아들 차복이도 아주 촉망받는 인재였지요. 어느 날 성균관에서 공부를 마친 차복이는 오래간만에 장터 구경을 나갔습니다. 장터에는 한동안 보지 못한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지요. 그러다 보니 차복이는 새롭고 신기한 물건들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도둑 잡아라. 갑자기 도둑 잡으라는 말과 함께 웬 처녀가 차복이 뒤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쫓아온 상인이 말했지요. 이보시오. 그 처자 이리 내놓으시오. 차복이는 자신의 뒤에 숨어 있는 처녀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떨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처녀는 누더기 옷을 입고는 있었으나 깨끗이 빨아 무척 깔끔하고 청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풍기는 느낌이 예사롭지가 않았지요. 그런데 처녀를 처음 본 차복이의 가슴이 왠지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처자가 무엇을 훔쳤단 말이요? 전현이 내 떡을 훔쳤소. 그러니 어서 이리 내주시구려. 아니 떡값이 얼마길래 그렇게까지 하시는 게요? 뭐요? 떡값을 대신 내기라도 할 것이요? 그 떡값이 얼마인지 어서 말이나 해보시오. 한 양이 왜다? 예수 한 양이요. 뭐 대신 떡값을 대신 내주니 받긴 하겠지만 저런 도둑년은 포도청으로 끌고 가서 벌을 받게 해야 하오. 그러니 그 계집을 이리 내주시구려. 아니 물건값을 받았으면 되었지 않소? 내 한 양을 더 드릴 테니 노여움을 풀고 그만 용서하시구려. 뭐 니댁 도령인지는 모르나 도령께서 그리하신다면 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차복이가 상인에게 한 양을 더 내주니 상인은 화를 풀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 숨어 있던 처녀가 말하는 것이었지요. 니신지는 모르오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처녀는 쏜살같이 어디론가 달려가는 것이었지요. 어허 참으로 맹랑한 처자로다. 차복이는 쓴웃음을 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낮에 본 처녀가 자꾸 생각나는 것이었지요. 가난한 집의 여식 같아 보였으나 풍기는 분위기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왠지 가슴이 뛰고 설레는 것이었지요. 태어나 처음 그런 느낌을 받아본 차복이는 처녀가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차복이는 처녀를 생각하다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차복이는 다시 장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고서를 힘겹게 구한 차복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장터 한켠이 무척 소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차복이는 발걸음을 돌려 소란스러운 곳으로 가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며칠 전에 떡을 훔치다 걸린 바로 그 처녀가 또 걸린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년이 또 떡을 훔치면 안 걸릴 줄 알았더냐? 가자 인연. 내 내년을 포도청에 넘겨 아주 홍구멍이 나게 해줄 것이다. 상인이 처녀를 끌고 포도청으로 가려고 하자 차복이가 얼른 나섰습니다. 이보시오 그 처자가 훔친 떡값이 얼마요? 차복이는 눈물을 글썽이는 처녀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러자 상인도 차복이를 알아보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떡값은 한 양인데 인연을 포도청으로 데려가지 않으려면 세 양은 주셔야겠구먼요. 예수 단양이요 떡을 두 양어치 더 주시오. 아이고 단양씩이나 뉘신지는 모르나 복 받으실 것입니다요. 차복이는 처녀에게 두 냥어치 떡을 더 사주었습니다. 혹시 쌀은 필요하지 않으시오? 잠시 날 따라오시구려. 차복이는 처녀를 데리고 쌀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쌀 한 말 주시오. 차복이는 쌀 한 말을 처녀가 들고 가지 못할 것 같아 직접 들고 말했습니다. 앞장서시오. 내 집까지 들어드리리다. 아닙니다. 이렇게 번번이 신세를 졌는데 더 번거롭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괜찮으니 앞장서기나 하시오. 그리하여 처녀는 떡을 들고 차복이는 쌀을 들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나는 이차복이라 하오. 낭자의 이름은 무엇이오? 저는 허은채라 합니다. 그렇구려. 참으로 예쁜 이름이구려. 그런데 떡이 필요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오? 그 말에 처녀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보기가 고개 돌려 처녀를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처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보기도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처녀는 분명 떡과 관련된 무슨 사연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걷고 걸어 성밖 어느 외딴 작은 초가집에 도착하였지요. 이곳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쌀독이 어디요? 차보기는 쌀자루를 들고 가 부엌에 있는 쌀독에 쌀을 부어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쌀독에는 쌀이 한 톨도 없는 것이었지요. 텅텅 빈 쌀독을 보니 차보기는 처녀가 더 안쓰러웠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요? 쌀독에 쌀을 붓고 나온 차보기가 물었습니다.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신발이 보이질 않은 것을 보니 어머님은 어딜 가신 것이오? 어머님은 수년째 병환으로 방에 몸져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밖에 어머님 신발이 없는 것이었구려. 그래 어머님 병 치료는 받고 계시오? 아니요, 의원은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녀는 형편이 되지 않아 의원을 부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 누구 왔느냐? 밖에서 나는 말소리를 듣고 방 안에서 어머님이 물었습니다. 아니어요, 어머니. 잠시 저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고마운 분이 아니더냐. 누추하지만 이리 들어오시구려. 어머님이 들어오라 하니 차보기는 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늙은 노모가 누워있는 것이었지요. 내가 몸이 불편하여 손님 대접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은채가 고생이 많다오. 그런데 젊은 도령이 우리 은채를 도와주었다 하니 참으로 고맙소이다. 차보기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은채 처녀가 떡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도령께서 사주신 떡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대가 참으로 고맙소 도령. 내가 밥을 잘 먹지 못한다오. 그래서 우리 은채가 떡 때문에 고생이 많다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차보기는 왜 은채 처녀가 떡을 훔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떡을 훔치다 주인에게 걸려 길거리에서 갖은 수모를 다 겪어도 어머님 때문에 은채 처녀는 떡을 계속 훔쳐온 것이었지요. 내막을 알고 나니 차보기의 가슴이 왠지 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동도 못하는 늙은 노모를 모시고 처녀 혼자임으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까운 것이었지요. 처녀의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차보기는 온통 처녀 생각뿐이었습니다. 보통 여인들과 다른 눈빛을 가졌고 양반보다 더 양반 같은 분위기를 가진 인상이 갈수록 관심이 더욱 커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차보기는 은채 처녀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은채낭자 계시오? 방에서 바느질을 하던 은채는 차보기 목소리에 얼른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원을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님 진맥부터 받아보시지요. 어서 오시오, 도령. 이리 들어오시지요. 차보기와 의원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어머님 진맥을 시작하였지요. 지금은 큰 병은 아니나 조금만 늦어서도 고칠 수 없는 큰 병이 될 뻔했소이다. 그리고 기력이 떨어져 몸이 많이 허해졌소. 그러니 내가 지어준 약재를 꾸준히만 드시면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지실 것이오. 그리고 평소 이것저것 잘 먹어야 하오. 은채 어머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 그동안 몸이 아파도 단 한 번 의원을 부를 수가 없었는데 차보기가 의원을 데려와 치료해 주니 너무 감격해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의원이 돌아가고 차보기와 은채는 들판을 걸었습니다. 들판은 수많은 꽃들이 활짝 펴 있었지요. 어머님께 의원을 모시고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차복도령. 아니요. 낭자의 마음은 벌써 의원을 모시고 왔을 것이요.
허나 형편이 여의치 못해 그러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래도 어머님 병환이 더 커지기 전에 치료를 받게 되어 천만다행이요. 두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 서로에 대한 감정도 커가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고 서로는 행복하였지요. 그 후로도 차보기는 은채 집의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치료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주었지요. 예, 은채야, 그 차복이라는 도령이 참으로 고맙지 않느냐. 어쩌면 사람이 그리 착하고 예의가 바른지 모르겠구나. 은채 어머니는 차보기가 너무 고맙고 마음에도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보기는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가 보니 아버지는 무척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요. 예, 차보가, 오늘은 내게 기니 할 말이 있구나.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지금의 주상으로 인해 무후사화와 갑자사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옥에 갇히고 있단다. 그리하여 수많은 중신과 인재들이 명을 달리하고 있구나. 하여 조정의 일부 대신들은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결단을 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단다. 결단이라면 어떤 결단을 말하는 것인지요? 아버지는 크게 한숨을 쉬고 하던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임금을 바꾸는 일이란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질 것이라 보는 것이지. 아니 그리하면 영모가 아닐런지요. 법도로만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단다. 허나 왕실과 조정이 있는 이유도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조정과 왕실이 백성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란다. 그렇다 할지라도 일이 잘못되는 날에는 큰일이 아닐런지요. 그리하여 나도 많은 생각을 해보았느니라. 하지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나라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어찌 조정의 중신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 차복의 아버지는 이미 많은 생각 끝에 결론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복이도 아버님의 판단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뜻이 맞는 몇몇의 조정 대신들과 아버님은 이미 마음을 굳히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복이는 17세로 과거를 보지 않아 아직 관직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하는 일에 차복이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차복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균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채 집의 쌀이 떨어질 때면 찾아가 쌀독을 채워주곤 하였지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의정부에 구금되는 것이었습니다. 대감, 주상께서도 대감들의 조사를 명하시었소. 어찌하여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신 것이오? 차복의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세우고 눈을 감고 있었지요. 주상의 명이 떨어진 이상 어쩔 수 없이 대감을 조사할 수밖에 없소이다. 그러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오. 차복의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대감과 몇몇의 조정 대신들이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상소문이 주상께도 전달되었소. 그러니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곳을 나갈 수 없을 것이오. 차복의 아버지와 몇몇의 조정 대신들은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고 얘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다니. 어찌하여 대감께서 조사를 받는단 말이냐. 차복의 어머님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염려 마시어요. 별탈 없으실 것이어요. 차복이는 그리 말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차복의 아버님은 몇 달이 지나도 집으로 돌아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차복이는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의금부 옥사에서 조사받고 있을 아버님 생각에 차복이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평소 마음으로 존경하던 아버님이었기에 차복이의 가슴은 더욱 아팠지요. 그리고 만에 하나 아버님이 잘못되면 가족들에게도 화가 미칠 것은 자명했습니다.
영모제로 판명이 나면 아버님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관비가 되거나 관노가 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차보기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걱정되어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불길한 예감은 딱 들어맞는다고 하였던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의금부에서 나와 가족들도 모두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나와 오라를 받으시오. 대감이 영모제로 판명되어 가족들도 모두 연좌되었소이다. 아이고 이놈들아, 대감이 무슨 영모를 했다는 것이냐. 내 놈들이 무엇을 잘못한 게 아니더냐. 이미 주상전하에 어명이 떨어졌소. 그러니 어서 순순히 오라를 받으시오. 결국 차보기 가족은 모두 감옥소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어머니와 누이는 관비가 되었지요. 그리고 차보기도 머나먼 땅끝 마을로 끌려가 관청의 관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몇 달이 지나도 차보기가 한 번도 찾아오지를 않자 은채는 차보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고 낮이고 차보기만 생각나는 것이었지요. 그렇다고 은채는 처녀가 되어 차보기를 먼저 찾아가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보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은채는 장터에 들렀다가 차보기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자네도 들었는가? 어쩌다 이대감께서 영모제로 유배를 떠났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오. 이대감님이라면 법이 없어도 사는 분이 아닌가벼. 그분처럼 인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또 어딨다고 그리 되었대. 어디 그뿐인가? 그 집 가족들까지 모두 관노가 되어 집안이 풍비박산되었다는 것이야. 그 집 도령 있자뇨? 그 무엇이냐? 아 맞다. 그 수재라는 차복이라는 도령도 관노로 끌려갔다는구먼. 참으로 불쌍해서 어쩐자. 행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은채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방금 말한 차복도령이 이찬동 대감의 아들 이차복도령을 말하는 것이요. 맞소, 이차복도령이요. 차보기의 소식을 알게 된 은채는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게 아니라 못 온 것이었지요.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관노가 되어서 못 온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채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차보기 덕분에 어머님 병도 완쾌되어 건강도 무척 좋아졌지요. 그리고 차보기가 항상 쌀독도 가득 채워놓는 바람에 밥 굽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차보기가 이제는 관노가 되었다는 현실이 은채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은채는 너무도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슬픔에 빠져 지내고 있는 사이 어느새 쌀독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채가 밥을 하려고 바가지로 쌀을 푸는데 바가지에 뭔가가 걸리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바가지로 떠서 보니 은자 100냥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찰도 하나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은채는 서찰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한양에 없을 것이요. 그때는 이미 난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오. 그러니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날 잊어주시오. 그리고 부디 어머님과 행복하길 바라오. 그리고 좋은 서방을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사시오. 차보기의 서찰을 읽은 은채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되고 관노가 되었다 말하면 은채가 걱정할 것 같아 차보기는 여행을 떠났다 말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은채는 가슴이 미어지고 또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펑펑 울고 난 은채는 어느 날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이렇게 울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었지요. 은채는 차보기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목적은 차보기를 관노에서 풀어내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은채는 일단 돈부터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돈이 많으면 권력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복도령님, 머나먼 곳에서 고생이 많으시지요. 도령님께 받은 사랑을 저는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 아프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만 주셔요. 제가 도령님을 반드시 구명해 드릴 것입니다. 은채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사랑을 이제는 자신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지요. 어머님, 이제부터 저는 장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 경험은 없지만 뭐든지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 뭐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해보거라. 이제 나도 건강해졌으니 내 걱정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거라. 그리하여 은채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찾아보던 어느 날 은채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명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었는데 조선에서는 무척 비싸게 팔리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은채는 명나라와 무역을 하는 상단 대행수를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어찌 나를 찾는 것이요? 장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장사는 해보았소. 경험은 없습니다. 그럼 돌아가시오.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오. 제가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시지요. 그러고도 가능성이 없다 판단되시면 그때 내치셔도 됩니다. 허나 제가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대행수께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행수는 은채의 당당함과 당돌함이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허허, 무척 당돌하구려. 그럼 기회를 한번 줘볼 테니 날 따라 나서시오. 대행수는 은채를 데리고 상단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진귀한 물건들이 무척 많았지요. 자, 이곳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골라보시오. 그러자 은채는 이것저것을 살펴보다가 명경을 집어들었습니다. 면경이 마음에 드시오? 그렇습니다. 그 면경은 하나의 단량이요. 몇 개나 주면 되겠소? 20개를 주시오. 20개면 100냥이요. 그리 큰 돈이 있으시오? 내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은채는 차보기가 남겨준 100냥을 주고 명경 20개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명경을 들고 기생집을 찾아갔지요. 명경은 매일매일 미모를 가꾸는 기생들에겐 필수품이었습니다. 어머 예뻐라. 이 면경은 정말 선명하게 잘 보이는군요. 값은 얼마요? 일시불로 구매하시면 8냥이고 5개월로 나누어 내시면 10냥이요. 아니 그럼 한 달에 2냥씩만 내면 되는 것이요? 호호 그럼 저는 5달로 나누어 내겠습니다. 기생들은 은채의 판매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분할로 돈을 지불하니 목돈 나가는 부담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기생집 한 곳에서만 5개가 팔리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기생집 몇 곳을 다니니 며칠 만에 명경 20개가 모두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은채는 장부에 꼼꼼히 기록하고 철저히 관리를 시작하였지요. 아니, 3일 만에 벌써 물건을 다 판 것이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단시간에 20개를 모두 팔 수가 있었어? 값을 분할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값을 당장 손에 쥘 수는 없으나 그 돈이 어딜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물건 값을 못 받는 경우도 나올 것이 아니요. 그리하여 분할은 한 번에 지불할 때보다 2냥씩을 더 받는 것입니다. 그 2냥은 물건값을 못 받을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 손실을 미리 보전하는 것이지요. 대행수는 은채의 판매 방식이 불안하긴 하였지만 경험으로 볼 때 물건값을 지불하지 못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대행수는 왠지 은채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행수도 은채에게 기회를 더 주어보기로 하였지요. 판돈이 모두 거치려면 5달은 걸려야 하니 우선 외상으로 물건을 줘보겠소. 그러니 팔 수 있는 물건을 골라서 팔아보시구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은채는 여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들을 골랐습니다. 비단 원단을 가져가 바느질 잘하는 집을 찾아 옷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자수를 잘 놓는 사람들을 찾아가 자수도 예쁘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비단 옷을 들고 기생집을 찾아갔지요. 어머 예뻐라. 내게도 어쩜 딱이네. 이 옷은 얼마요? 한 번에 내면 10냥이고 6개월로 나누어 내면 달에 2냥이요. 어머 그래요. 그럼 이 옷으로 주세요. 호호. 한 달에 2냥만 내면 되니 기생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은채가 가져간 비단 옷을 모두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2벌씩 사기도 하였지요. 그렇게 은채는 비단 옷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좋다는 화장품들만 골라 화장품도 취급하였지요. 은채는 여인들이 미모를 가꾸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죄다 취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행수는 은채에게 물건을 대주는 것이 조금 불안은 하였으나 한번 믿어보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반년이 지나니 그동안 뿌려놓은 돈이 모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물건값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미리 손실금을 받아놨기에 전체적으로는 손해는 전혀 없었지요. 오히려 분할로 파는 것이 수익은 더욱 컸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니 은채의 자산은 어느새 1000냥도 넘었습니다. 그러자 은채는 지방에 상점을 두기 시작하였지요. 신중하게 뽑은 처녀들만 골라 한양에서 2달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화장법을 가르치고 비단을 가르치고 상술과 예절을 가르쳤지요. 그렇게 은채에게서 교육받은 처녀들에게 지방의 상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상점 처녀 점원들에겐 항상 비단 옷을 입혔지요. 그리고 화장도 최고로 예쁘게 시켰습니다. 여자 손님들은 상점 점원만 보아도 상점 점원이 입고 있는 옷과 화장한 화장품들을 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채의 미용복합상점은 유행을 선도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지요. 그리고 1년이 지나니 은채의 미용복합상점이 전국에 수십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채의 미용복합상점은 비단옷부터 시작해 명경 화장품 여인들 가꾸는 모든 물건이 가득가득했지요. 여인들은 여자용품을 사러 이곳저곳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곳에 모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신분만 정확하면 아무리 비싼 물건도 분할로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양에서부터 지방까지 여인들에게는 가장 뜨거운 상점이었지요. 예, 은채야. 이제 나도 내게 물건을 대주기가 벅찰 정도구나. 이만했으면 너도 이제 크게 성공하였으니 좀 쉬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어요, 어르신.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어찌 잠도 자지 않고 밤낮으로 일을 한단 말이냐. 그러다 내가 병이 날까 걱정이다. 제가 이러고 있는 사이 차가운 방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저는 한시도 쉴 수가 없어요. 은채의 자산은 이미 수만 냥이 넘어 한양에서도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한시도 쉬지를 않았지요. 머나먼 땅끝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차복이 생각에 은채는 잠도 자질 않고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상점을 돌며 관리를 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장부를 관리를 하였지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흐르니 은채의 미용복합상점은 전국에 수백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 점원만 1000명이 넘었지요. 은채는 여자 점원들 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자 점원들 모습만 보아도 닮고 싶고 사고 싶게 만들었지요. 어느새 은채는 한양에서도 몇 안 되는 큰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은채야. 이제 정말 내 물건만 대기도 내가 너무 벅차구나. 이게 다 어르신께서 절 믿어주시고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내 덕에 우리 상단도 몇 배는 커졌지만 이 큰 무역을 감당할 인재가 없구나. 그러니 내가 사업을 더 확장하면 할수록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 감당을 할 수가 없단다. 그렇다면 명나라 무역일을 제게 맡겨주셔요, 어르신. 아니, 그러다 내가 병이 날까 무섭다. 내가 쓰러지면 우리 상단도 타격이 크니라. 저는 절대 쓰러질 수가 없어요, 어르신. 아직도 제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대행수는 은채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딸 같은 은채의 건강이 진심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었지요. 어느새 은채는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일하니 살이 붙을 겨를도 없는 것이었지요. 그래 내가 정 그렇다면 한번 해보거라. 허나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언제라도 그만두어야 하느니라. 알았어요, 어르신. 그리하여 은채는 직접 배를 타고 명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건들을 직접 찾아 나섰지요. 그리고 새로운 거래처들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은채의 상단에서 필요한 물품과 물량을 모두 맞춰 나갔지요. 그리고 조선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기술자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땅에 생산기지를 만들어 직접 생산도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은채는 전국 상점에 필요한 물량을 차질 없이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참으로 너는 보면 볼수록 놀랍구나. 100명의 사내들보다 너 하나의 능력이 출중하니 내 너를 놓쳤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뻔했구나. 이제 이 상단도 내가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 판단력도 흐려졌단다. 알겠어요, 어르신. 이제 어르신께서는 편히 쉬시어요. 제가 상단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어요.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내겐 피부치가 없단다. 어떠냐, 너만 괜찮으면 나의 양녀가 되는 것이. 대행수 말에 은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채에게 오늘이 있기까지 믿어주고 도와준 고마운 분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알겠어요, 어르신. 미천한 저를 그리 생각해 주시니 너무 감격에 겨워요. 그래 고맙구나. 이제야 내 시름을 떨칠 수가 있구나. 언제부턴가 이 말을 하고 싶었으나 내가 어찌 생각할지 몰라 오늘에서야 이 말을 하게 되었단다. 은채는 대행수의 양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제일 큰 상단까지 운영을 맡다 보니 은채의 명성은 조선 거상들에겐 아주 뜨거운 이야기가 되었지요. 젊은 처녀가 조선 제일의 거상이라니 양반들까지도 은채는 아주 뜨거운 이야기 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노라 하는 양반들의 자제들까지도 은채에게 줄을 떼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은채는 아무리 정승대감의 자제라 할지라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았습니다. 은채의 가슴 속에는 오로지 한 사람뿐이었지요. 은채도 신부는 양반이었습니다. 은채 아버지는 양반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시전의 감독관이었었지요. 헌데 다른 동료의 모함으로 아버지는 투옥이 되었고 옥사에서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채의 집안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어머님과 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신부는 양반의 신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은채는 그토록 죽도록 일한 목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차복도령을 구명해내는 일이었지요. 오로지 차복도령을 구명해내기 위하여 그동안 죽기 살기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은채는 본격적으로 차복도령을 구명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이것을 진성대군에게 주고 오너라. 알겠습니다, 대행수님. 은채는 집사에게 서찰과 그림 한 점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그 젊은 처녀 대행수가 내게 보냈단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대군. 진성대군은 그림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바로 명왕제의 직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명왕실의 물건이 아니더냐? 어찌 이리 귀한 것을 내게 보냈단 말이냐? 이것은 대행수께서 주신 서찰입니다요, 대군. 진성대군은 서찰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대행수가 직접 쓴 글이 있는 것이었지요. 진성대군자가 감히 미천한 소첩이 대군께 그림을 보내드리옵니다. 명에서 어렵게 그림을 구하긴 하였는데 이 그림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조선에서는 진성대군 한 분뿐인 것 같습니다. 하여 무례를 무릅쓰고 보내드리오니 소첩의 작은 정성을 거절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듣던 대로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하하. 감히 내게 그림을 보낼 생각을 다 하다니. 조만간 내 한번 찾아가겠다 전하거라. 알겠습니다, 대군.
상단 집사가 다녀오고 며칠이 지나니 진성대군이 정말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군자가. 오호, 그대가 말로만 듣던 그 처녀 대행수로군. 그렇습니다, 대군자가. 그래, 보내준 그림은 잘 보았느니라. 헌데 명왕제의 직인까지 찍힌 그림을 내게 왜 보낸 것이냐? 대군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허, 그러다 내 목이 날아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명황제의 직인이 찍힌 그림은 황제의 책봉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진성대군이 머지않아 조선의 왕이 된다는 의미였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나무는 밑에서 위로 자라지요. 그리고 봄에 싹이 돋고 겨울에 시드니 이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듣던 대로 내가 참으로 배짱이 두둑하구나. 허나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것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군. 앞으로 대군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상단 전체를 내놓겠습니다. 어허, 갈수록 가관이구나. 그래,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그때 말씀드리지요. 너는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자네같이 배포 있는 사람은 처음이다. 그대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알았으니 나도 너를 기억할 것이다. 진성대군은 호탕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지요. 은채의 상단은 조선을 넘어 명나라 거상들과 견줄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인삼도 은채 상단을 통해 명나라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은채의 상단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선의 10대왕 연산군이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11대 왕으로 중종이 즉위하였지요. 바로 진성대군이 중종으로 즉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성대군이 중종으로 즉위되고 1년이 지나니 궁에서 기별이 오는 것이었지요. 나는 승정원 우부승지요. 그대가 상단의 대행수요? 그렇습니다. 주상전하께서 조용히 들라 하셨소. 그러니 나를 따르시오. 은채는 승정원 우부승지를 따라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집무실로 들어갔지요. 주상전하 감축드립니다. 그래, 어서 오거라. 모두들 나가 있거라. 신하들이 모두 나가자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도 내 마음은 변함이 없더냐. 그렇습니다. 한번 뱉은 말을 10년이 지났다 한들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상단을 내놓으라 하시면 모두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 그리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 이찬복 대감의 구명이옵나이다. 우상이라면 영모죄로 유배를 가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우상께서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께서는 진성대군만이 조선을 구할 수 있다 생각하셨지요. 네, 그에 대한 대답은 지금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돌아가 있거라. 그리고 너의 상단은 내겐 필요 없다. 그러니 너는 상단 일에 힘쓰거라. 나는 조선에 그대 같은 걸출한 인물이 있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노라.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복이 아버님 우상 이찬복 대감이 특별 사면을 받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차복이의 가족들도 모두 관노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몰수된 재산은 이미 나라에 귀속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은채는 이미 차복이 가족이 살 커다란 기와집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복이가 관노로 있는 땅끝 마을의 사람과 말을 보내 차복도령을 모셔오게 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유배 간 곳으로도 어머니와 여동생이 유배 간 곳으로도 사람과 가마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여 차복이는 말을 타고 한양에 당도를 하였지요. 그러자 은채는 차복이를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은채는 울고 또 울고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
한참을 울고 나니 차보기가 은채의 눈물을 닦아주고 말했지요. 아직도 나를 잊지 않으신 것이요? 어떻게 내가 당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떨어진 지가 벌써 30년이 흘렀소. 그런데도 나를 어찌 못 잊으신 게요? 30년이 아니라 3000년이 흘렀어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차보기가 눈물을 쏟아냈지요. 이미 중년이 되어버린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한시도 잊지 못했지요. 차보기도 은채를 잊어본 날이 없었습니다. 관노가 되어 갖은 수모를 겪고 고통스런 삶 속에서도 차보기는 은채만을 생각했지요. 미안하고 고맙소. 이 못난 놈 때문에 낭자의 삶이 엉망이 되었구려. 아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가장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일랑 마시어요. 한참 만에야 30년 동안 떨어졌던 재회를 마치고 은채는 차보기의 손을 끌고 어느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차보기의 가족들이 새로 준비한 커다란 기와집에 이미 도착해 있었지요.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지요. 이제 이 집에서 사시면 됩니다. 아니 뉘신데 이렇게나 큰 선물을 주시는 게요. 그러게나 말이어요. 얼굴도 한 번 못 봤는데 이렇게나 좋은 집을 받아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차복도령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어머님께서 살아나실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 때 차복도령이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되십니다. 그래 무엇을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나 참으로 고맙소.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처자 덕분에 길거리에서 살지 않게 되었으니 정말 정말 고맙소. 차보기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 30년을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살 집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으니 너무도 감격에 겨웠지요. 그렇게 차보기의 가족들 모두 새로운 집에서 지난날의 아픔을 잊고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예쁜 꽃들이 활짝 핀 들판을 거닐며 은채가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소. 허나 내 처지가 그러하니 말문이 열리질 않는구려. 그럼 우리가 처음 만났던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말씀해 주셔요. 알겠소. 그럼 지금부터는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말하겠소. 은채낭자,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하오.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저는 그 말만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혼례식도 치렀지요. 두 사람은 중년이 되어서야 꿈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닮아 무척 성실하였고 또 엄마를 닮아 무척 총명하기까지 하였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궁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주상전하께서 이걸 전해주라 하셨습니다. 은채는 우부승지가 가져온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상자 속에는 원앙새 2마리가 들어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원앙새에는 임금의 표식인 작은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주상도 은채의 혼인을 축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감집 자제와 가난했던 은채의 사랑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게 되었답니다. 옛말에 천년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계속되는 사랑을 말하지요. 차보기와 은채의 사랑이 바로 천년지혜가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